한 사람이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다면 그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사랑일까요? 파멸일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밤늦은 시각, 서울의 빌딩 숲은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주하늘의 얼굴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휴대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했지만 동시에 낯설고 서늘했다.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거야, 영채야? 하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애써 담담하려 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채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정원의 위험한 거짓을 끝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대답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정원이? 그 애는 내가 영원히 안 돌아오길 바랄걸. 아마 지금 생애 최고의 날을 보내고 있을 테니까. 영채의 웃음은 냉소적이었다. 조롱이 섞인 말투는 하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순간 말을 잃었다. 정원을 누구보다 걱정하면서도 영채의 이런 냉소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은 입술을 깨물며 숨을 고르더니 다시 물었다.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도망칠 거냐고. 그러나 영채는 대답 대신 짧게 웃음을 흘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뚝 끊어진 신호음만이 남아 하늘의 귓가를 울렸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하늘의 눈빛에는 복잡한 혼란이 서려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원 씨,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당신은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 화려한 조명이 켜진 방 안, 정원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진세훈이 건넨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반지를 집어들어 빛에 비추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건 내 거야. 작게 내뱉은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오히려 확신에 가까웠다. 나는 주영채니까. 정원의 눈빛은 이제 불안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주영채의 이름으로 살아오며 매 순간 두려움에 떨던 그녀였지만 지금만큼은 달랐다. 세훈의 고백, 그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자신에게 무릎 꿇고 청혼하던 순간이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진짜야.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정원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깊이 들여다보면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커다란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러나 정원은 그 불안을 애써 무시했다. 반지의 반짝임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고 그 작은 보석 하나가 지금 그녀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착각을 심어주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고 반지의 빛은 흔들리는 불빛 위에서 더 강렬하게 반짝였다. 정원은 반지를 손에 꼭 쥔 채 다시 한번 속삭였다. 이건 내 거야. 절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아. 내가 주영채야. 그 순간 하늘은 여전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영채의 말이 떠올랐다. 정원은 내가 돌아오지 않길 바랄 거야. 그 말이 하늘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정원은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그 행복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하늘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심장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두 개의 목소리, 두 개의 삶.
하나는 파리에서 도망치는 영채의 냉소, 또 하나는 한국에서 반지를 붙잡은 정원의 행복. 그러나 결국 그 두 삶은 하나의 진실을 향해 수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 진세우는 깊은 한숨과 함께 방으로 들어왔다. 방 안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프로포즈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눈앞에서 무릎 꿇고 반지를 내밀던 기억, 차정원이 눈물에 젖은 듯한 눈빛으로 받아들였던 순간 가리고 이어진 이 맞춤. 그 모든 장면은 너무도 선명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원의 표정은 곧 당황으로 변했고 그녀는 세운의 품을 밀쳐내고 혼자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남겨진 세운은 벙찐 얼굴로 그 자리를 서성일 뿐이었다. 왜 그런 거지? 그는 책상 위에 손을 올리며 힘없이 중얼거렸다.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다. 받아주었다면 왜 밀어냈을까? 고개를 저으며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던 그때 방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오빠? 밝은 목소리와 함께 진세미가 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컵 하나를 들고 있었다. 따뜻한 차 향기가 은은히 방 안에 번졌다. 세미는 오빠의 굳은 표정을 보고 일부러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주영채 프로포즈 거절했어? 표정이 완전 폭망이네. 세우는 놀란 듯 그녀를 쳐다봤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입안에 맴도는 수많은 설명이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진심을 담아 꺼낼 수 없었다. 세미는 그의 반응을 보며 장난스럽던 미소를 거두고 조금 더 진지한 눈빛으로 다가왔다. 오빠, 솔직히 말해봐. 내가 프로포즈 준비할 때 도와줬잖아. 분위기 완전 잘 잡았을 텐데 뭐가 문제야? 세우는 순간적으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 말끝이 흐려졌다. 그는 그 순간을 떠올렸다. 키스는 분명히 받아들여졌다. 그녀의 떨리는 입술, 잠시나마 진심이 담긴 듯한 그 순간. 하지만 곧 그녀는 몸을 밀치며 뒷걸음쳤고 혼자 도망치듯 사라졌다. 안 만나줘. 세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어리둥절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세미는 한숨을 내쉬며 오빠 옆에 앉았다. 오빠 여자 마음이라는 게 다 그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순간 겁이 난 걸 수도 있어. 받아들였다는 게 사실이라면 마음은 있는 거야. 그게 중요하지. 세우는 여전히 시무룩한 표정이었다. 반지가 담겼던 작은 상자를 꺼내 손끝으로 매만졌다. 나는 확신했어. 그런데 왜 그렇게 도망친 걸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세미는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오빠, 괜히 혼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주영채 씨, 분명히 마음 있어. 내가 여자라서 아는데 그런 반응은 진짜 마음 없이는 못해. 도망친 건 그냥 순간적인 당황일 뿐이야. 세우는 고개를 들어 동생을 바라봤다. 그녀의 밝은 표정과 확신 가득한 목소리가 잠시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다. 세미는 차를 오빠 손에 쥐어주며 웃었다. 그러니까 너무 시무룩하게 굴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다시 기회 만들어줄 테니까. 오빠는 그냥 진심만 보여주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세우는 순간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운 미소였다. 고마워, 세미야.
마음이 좀 편해진다. 세미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속이 조금 아려왔다. 세미는 그저 오빠의 진심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차 향기와 함께 남매의 다른 감정이 얽혀 있었다. 세우는 사랑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세미는 밝은 모습으로 그런 오빠에게 응원을 보낸다. 그녀는 순수한 마음으로 오빠의 사랑을 응원하고 있었지만 그 응원이 결국 더 큰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진세미와 진세훈 남매가 무거운 대화를 나누던 그 밤,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정원의 집, 고요한 거실 불빛 아래 그녀는 홀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세훈이 건넸던 반지가 놓여 있었고 잔잔히 반짝이는 보석빛이 방 안을 채웠다. 정원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이건 내 거야. 나는 주영채니까.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자신을 설득하려는 애절함이 섞여 있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정원은 순간 움찔하며 반지를 움켜쥐었다. 서둘러 문을 열자 주하늘이 서 있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굳은 얼굴이었다.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았다. 정원은 억지로 웃으며 물었다. 갑자기 웬일이에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러나 하늘의 눈빛은 웃음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는 정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정원 씨, 이제 그만해요. 정원은 순간 굳어졌다. 반지가 든 손이 파르르 떨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늘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다. 이제 그만 주영채인 척하는 거요. 끝내야 할 때가 왔어요. 이렇게 계속 가면 정원 씨만 무너져요. 정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인정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애써 목소리를 높였다. 그치만 어떡해요. 이미 주영채의 놀이에 푹 빠져버렸는데. 처음엔 연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그 삶이 내 것이 된 것 같아요. 정원의 고백은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집착과 동시에 애절한 갈망이 섞여 있었다. 하늘은 표정을 굳히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선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건 불가능한 욕망이에요. 정원 씨가 원하는 건 결국 자신을 지우는 거잖아요. 차정원이라는 이름도 삶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정말 원해요? 정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하늘의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세운의 따뜻한 고백, 반지의 무게,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주영채라는 이름. 그것이 그녀를 더 깊은 중독으로 이끌고 있었다. 정원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차정원으로 살면 아무도 날 보지 않아요.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영채로 살면 모두가 날 바라봐요. 세상은 나한테 친절해요. 그 행복을 어떻게 버려요? 그녀의 절규는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하늘의 얼굴은 미동조차 없었다. 오히려 더 싸늘하게 굳어졌다. 행복? 그건 거짓된 환상이에요. 정원 씨가 붙잡고 있는 건 모래성과 같아요. 파도 한 번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원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쳤다.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푹 빠져버렸는데. 하늘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돌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얘기를 이어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내 몫은 끝났어요. 그 말은 정원의 가슴을 산산이 부수는 칼날 같았다.
하늘씨 정원은 손을 뻗어 붙잡으려 했지만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길을 피해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갑고 두꺼운 선이 그어졌다. 이전까지는 그녀의 거짓을 알면서도 묵묵히 곁에 서주던 하늘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선을 넘어주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듯 차갑게 멀어졌다. 정원은 울부짖을 듯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나는 주영채로 살고 싶어. 정원의 집을 떠난 주하늘은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차가움조차 그의 마음을 식혀주지 못했다. 거실에서 정원이 울먹이며 토해냈던 말이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다. 이미 주영채의 놀이에 푹 빠져버렸는데 그 절망 섞인 고백은 그가 두려워하던 현실을 증명해버렸다. 하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캄캄한 밤하늘에 드문드문 빛나는 별빛처럼 정원의 진심 역시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그는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집으로 향하기도 전에 누군가 그를 불렀다. 하늘아. 뒤를 돌아보니 진세훈이 서 있었다. 술기운이 약간 섞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는 주저없이 하늘에게 다가왔다. 세훈아, 이 밤중에 왜? 하늘은 차갑게 물었지만 세훈은 대답 대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하늘아, 난 확신했어. 영채 씨가 나를 받아줄 거라고. 그런데 왜 나를 안 만나줄까? 내가 뭘 놓친 걸까? 세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이 배어 있었다. 그는 며칠 전의 순간을 떠올렸다. 무릎 꿇고 반지를 건네며 고백했던 그 장면. 정원이 눈물에 젖은 듯 반짝이던 눈동자. 그러나 곧 밀쳐내고 떠나버리던 뒷모습. 그 모든 게 세훈의 마음을 헤집고 있었다. 하늘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다.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스쳤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믿었다. 결국 무거운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혹시 그 사람이 정말 주영채가 아니라면? 세훈아, 넌 그 진실도 받아들일 수 있어? 세훈은 순간 눈이 커졌다. 그러나 이내 곧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상관없어. 영채든 아니든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녀가 전부야. 난 그 사람 지켜줄 수 있어. 그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단호함은 하늘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정원이 이미 깊이 빠져든 가면의 삶, 그리고 세훈의 맹목적인 사랑. 그 둘이 만들어낼 파국을 하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늘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조롱이 아닌 슬픔에 가까웠다. 그는 속으로 정원의 고백을 떠올렸다. 이미 주영채 삶에 빠져버렸는데 하늘은 알았다. 정원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차정원으로 살기를 포기했고 주영채라는 이름의 무대 위에서 자신을 태우고 있었다. 그런 고집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위험하게 만들 거야. 하늘의 말은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세훈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하늘의 경고를 사랑을 시험하는 말쯤으로 받아들였다. 위험하다 해도 괜찮아. 난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동아줄이 될 거야. 어떤 진실이 있든 받아들일 거야. 그의 말은 맹세 같았다. 그러나 하늘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가장 잔인한 비극으로 들렸다. 정원을 더 깊은 거짓의 늪으로 끌어당길 동아줄이 될 테니 말이다. 하늘은 잠시 세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연민, 분노, 슬픔, 그리고 무력감.
하지만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실을 말해줄 수는 있었지만 그 순간 세훈이 받을 상처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두 남자의 시선이 교차했다. 한 사람은 사랑으로 모든 걸 덮으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정원은 이미 길을 잃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 두 남자의 옷깃을 스쳤다. 정적이 흐른 거리에서 오직 그들의 심장 소리만이 무겁게 울리고 있었다. 하늘은 마침내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 별빛은 여전히 희미했다. 정원 씨, 당신은 결국 선택을 해야 해. 사랑이든 진실이든. 하지만 그 선택이 모두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 세훈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서 있었다. 오직 정원만을 바라보는 남자의 고집스러운 얼굴이었다. 그 다음날 공난숙이 불쑥 정원에게 찾아왔다. 눈빛은 이미 결심을 품고 있었고 입술은 날카롭게 굳어 있었다. 회장님, 정원이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난숙은 인사 따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들어섰다. 발소리가 집안을 차갑게 울렸다. 내가 누군지 알면 너 같은 거 거들떠보기나 할 것 같아? 난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마치 무엇을 아는 것처럼 터져나왔다. 정원의 숨이 막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눈을 피하려 했지만 난숙은 집요하게 그녀의 얼굴을 붙잡듯 노려보았다. 너 차기범, 살인마의 딸이라며. 그 말은 칼날이었다. 정원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다. 순간 그녀의 무릎이 풀릴 뻔했다. 차기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 세상 앞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낙인. 그 이름이 이렇게 대놓고 난숙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아니에요. 그건 정원은 입술을 떨며 겨우 부인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난숙은 그녀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더 가까이 다가오며 차갑게 내뱉었다. 내 아버지, 사람 죽인 흉악범이야. 그런 피가 흐르는 내가 우리 영채를 대신해? 건양가를 더럽히고 우리 모두를 기만해?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정원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난숙의 말은 잔인했지만 숨기고 있던 진실을 너무 정확히 찌르고 있었다. 난숙은 이제 더 이상 추궁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원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가서 다 밝히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집안에서 나왔는지 다들 알게 하자. 건양가로 같이 가자고. 정원은 필사적으로 몸을 빼내려 했지만 난숙의 소나기는 강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안 돼요. 제발. 정원의 목소리는 떨리며 흘러나왔다. 눈물이 맺혔다. 저 그냥 이대로 살고 싶었어요. 잠시라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난숙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다. 잘못이지. 내가 훔친 이름 위에 세운 사랑은 결국 다 무너져. 그리고 그 무너짐은 내 것만 끝나는 게 아니야. 건양도 세훈이도 모두를 끌어내릴 거다. 정원은 그 말에 더는 버티지 못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울음 속에서도 작은 목소리로 자신조차 설득할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래도 난 주영채로 살고 싶어요. 그 순간 난숙의 얼굴에는 분노와 놀라움이 동시에 스쳤다. 그 대답은 결국 정원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았다. 뭐라고?
난숙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원은 두 손을 움켜쥔 채 떨리는 눈빛으로 마주했다. 아직 영채 못 찾으셨잖아요. 이렇게 가서 밝히면 회장님에게도 좋을 게 없을 텐데요. 순간의 정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메웠다. 난숙의 눈빛은 차갑게 식었고 정원의 눈빛은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오히려 단단해 보였다. 좋아. 내가 그렇게 고집한다면 난숙은 손을 놓으며 낮게 말했다. 그 고집이 언제 너를 삼켜버릴지 지켜보겠다. 난숙은 몸을 돌려 문을 나섰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순간 정원은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거짓의 무대 위에서라도 끝까지 버티겠다는 결연함. 하지만 동시에 그 결연함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스토리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